최근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수거하는 전용 봉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 쓰레기를 내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내놓은 대책인데요. 실제 배출되는 일반 생활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32%나 되고 이 중에서도 분리수거를 안 한 재활용 폐비닐이 1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비닐 재활용만 잘해도 쓰레기가 대폭 줄어들 텐데요. 오늘은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레기를 줄여나가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반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델 씨와 이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일요일 저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고요. 아파트마다 또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분리수거하는 날이면 그때는 이제 남편분들이 밖에 나와서 분리수거하는 모습들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분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 자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나 씨. 우리는 자주 하고요. 일단 우리 아파트는 7월까지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시간이랑 요일 상관없이 네. 그 분리수거 해도 된 거였거든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군요. 네. 근데 네. 7월부터는 이제 목요일로 정해졌는데 어떡하죠? 남편은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주말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네.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남편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7월부터 제가 다 혼자 해야 돼요. 아유, 그렇군요. 네. 네, 나델 씨는 잘 도와주세요? 분리수거? 그럼요. 한국 남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눈치 봐요. 네. 저 이제 가벼운 거는 본인은 다 해요. 네. 근데 이제 무거운 거는 제가 같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출근할 때는 이제 음식 쓰레기를 제가 이제 가끔씩 나갈 때, 다만 이제 양복 입을 때는 안 주고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그렇군요. 네. 분리수거를 해보면 진짜 일주일 동안이지만 생활 쓰레기가 좀 적지 않다는 거를 선뜻 실감하게 되거든요. 두 분 가정에서는 어떤 쓰레기가 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나 씨는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좀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쪽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쌓이는 거는 박스, 장난감 사다 보면 박스 포장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플라스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을 아이 키우다 보면 일단 물 사 먹게 되더라고요.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플라스틱도 많고 과일도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 가구로 보장돼 있어서 플라스틱 제일 많고요. 2위는 비닐이에요. 3위는 박스. 아, 그래요? 네. 2위가 비닐? 네. 그럼 나델 씨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신문 많이 읽으니까 신문은 제일 많이 나오고 종이 같은 그래요? 거. 네. 장모님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읽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박스랑 같이 얘기하면 두 번째는 이제 비닐이에요. 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신문하고 박스. 장모님은 그 물건 살 때는 다 박스채로 사고, 근데 제가 이제 마트에 가면 골라서 사는데, 근데 담을 때는 비닐에 안 담고 박스에 담아서 집에서 가져오니까 그래도 박스 많이 쓴 게. 그렇군요. 이게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가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음료수를 좀 많이 마셔서 그런지. 그렇고 종이류보다는 그런 쪽이 많고. 슬지 씨 가정은 어때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도 신문. 신문? 네. 종이류? 신문. 좀 비슷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위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비닐이 나왔어요. 이제 비닐도 그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또 주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비닐 봉투가 정말 많이 나오죠. 비닐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비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따로 하고요. 아파트 그 쓰레기 버리는 데는 비닐 따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망 같은 거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는 사실은 비닐 쓰레기는 1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목요일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제가 딱 보니까 목요일에 쓰레기장보다는 쓰레기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비닐이 막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망도 너무 조그매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비닐 분리수거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원래 프란다에 그 여러 가지 통이 있어요. 다 종이별로 다 모았는데,
비닐도 마찬가지로 좀 폐비닐을 하나 큰 거를 넣고 작은 비닐을 거기서 담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버리는 거지. 거기서 아파트는 잘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아파트는 잘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비닐 중에서도 버리면 안 되는 비닐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셨죠? 네. 그 비닐 중에 그 음식물 같은 게 묻어있는 비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염된 비닐, 약간 이렇게 뭐가 이물질이 붙어있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잘 깨끗이 씻은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두 분? 아니에요. 그 음식 쓰레기 버리잖아요. 아파트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카드 넣고 음식 쓰레기 막 이렇게 뚫어놓고 비닐 남잖아요. 옆에 재활용 그 비닐이랑 같이 다들 넣고 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병 같은 경우에도 병에 보면 병만 있지 않잖아요. 거기 옆에 그 종이로 포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죠. 종이로 붙어 있고 위에는 병 뚜껑이 있죠. 뚜껑이 또 철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버려야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종이 같은 경우에도 공책에는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것도 다 제거하고. 근데 누가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해요. 근데 비닐은 음식 쓰레기지, 묻는 거는 같이 버리는데. 캔에 위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뭐 벤치하고 렌치 같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남자 없으면 여자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 서울시 시정질문에 한 시의원이 시장에게 이런 것도 분리수거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 이런 질문도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분리수거가 이런 식으로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재활용 센터나 이런 그 어떤 뭐 재활용 그 어떤 자원순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 시설에서 또 다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그걸 또 일일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아예 만들 때 한 종류로 만드는 건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솔직히 뭐 남편들이 도와주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이게 캔에다가 플라스틱은 붙어 있는데 그 대부분 우유팩에다가 플라스틱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해도 뜯지 않아요. 남자들도 못해요. 근데 그거는 만들기 전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정말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끔, 쉽게 할 수 있게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분리 잘 할 수 있게. 맞아요.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아이디어인데 참 분리수거하는데 참 편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1995년부터 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러시아나 이란에서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나 씨? 러시아는 그 봉투는 따로 없고요. 러시아는 근데 소련이랑 지금 러시아랑 약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련 때는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는 이제 아파트 살면은 밖에 안 나가도 됐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왜요?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식으로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층층 사이에, 예를 들어서 4층, 5층 사이에, 그러니까 계단 하나 이렇게 딱 내려가면은 거기 이렇게 조그만 문 열고 쓰레기 딱 부으면은 쓰레기 딱 1층으로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기하게도 냄새도 안 나고 편하고, 근데 분리는 안 했죠. 그냥 음식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랑 이렇게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소련 때는 이제 좋은 거 뭐였냐면, 학교 다니면은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종이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뭐 1인당 뭐 몇 킬로 꼭 가지고 왔었어야 됐었어요. 재활용하려고. 저희도 그랬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면은 또 그 무게 재가지고 뭐 이렇게 상 같은 것도 주고 그랬었는데. 좋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모자르면 막 이웃님들한테 가가지고 종이 좀 아니면 신문이나 여기 두 분은 다 신문 많으시니까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신문 달라고 하고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소련 때는 이제 유리병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음료수 같은 거는 플라스틱으로 안 나왔어요. 다 유리병이고요. 우유는 따로도 팔았지만, 근데 보통 우유차 와가지고 뭐 1리터, 1리터, 3리터 자기가 유리 용기를 갖다 주면 거기 우유 부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때는 그런
쓰레기 안 남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네, 얼마나 잘 돼 있었냐면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벌써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거는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제 초록색이랑 그 다음에 투명 페트병들 있잖아요. 1.5리터 그런 거 러시아로 가져왔는데 엄마 친구들이 난리 났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병만 음료수 없는 병만 선물로 해달라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러시아는 그만큼 플라스틱 안 썼던 나라였는데 이제 소련이 없어지면서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쓰레기도 많아지는데 대책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군요. 한국만큼은 대책은 없어요. 이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과거에 또 증명이 됐네요. 네, 나들 씨는 이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란도 분리수거는 잘 안 해요, 솔직히. 네. 그 돈 되는 배품은 다 분리하는데 그 옛날식 만약에 얘기하면 이제 수도의 테헤란은 그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그 밤에 9시에 딱 시간 정해주고 이제 사람들 쓰레기를 문 앞에 넣고 그냥 가져가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개인 개인 업체들한테 많이 맡겼어요. 물론 이제 분리 안 한 그 쓰레기를 그 구청에서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근데 돈 되는 배품은 이제 개인 업체에서 비닐을 갖다 주고 그럼 이제 이틀에 3번에 한 번 모았던 거를 본인이 가져가고 또 새로운 비닐을 줘요. 그리고 뭐 지방은 아직 그렇게 잘 안 됐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에서 다 뭐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그 개인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모아서 가서 파는데 근데 요새는 좀 그 분리를 그 정도만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 왜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나요? 아마 땅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한국 비해서 16배 더 크니까 많이 못 얻어버려요. 근데 요새는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게 항공 운영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오늘 주제가 그 폐비닐 재활용 봉투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폐비닐 재활용 봉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따르는 봉투 있다는 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비닐만 모을 수 있는 비닐봉투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두 분 다 뭐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이 따로 있지만 단독주택단지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폐비닐봉투, 폐비닐을 수거하는 봉투를 나눠주고 거기에 비닐을 넣어서 밖에다가 배출을 그렇게 해달라라는 건데 그걸 이제 자치구마다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들으셨을 때? 제 생각은 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리 그 주택은 양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한 주택은 뭐 4층 몇 가족밖에 안 사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양이 적었는데 근데 아파트는 사람 많이 살아서 이렇게 양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만약에 진짜 그 자연의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그 분리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전용 봉투가 괜찮을 것 같다.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봉투는 괜찮지만 그 비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봉투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봉투도 결국이 비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마트 가면은 보장지 같은 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련이랑 또 비교할게요. 러시아 그 전통적인 러시아 과자 있잖아요. 그 무슨 한국 과자랑 비교하다 보면은 일단 러시아 포장지는 비닐로 하나 돼 있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여요. 내용물이 다 보이고 그리고 과자 들어가는 만큼 사이즈예요. 안 커도 돼요. 근데 일단은 많은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은 비닐 많이 안 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 과자 보면은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 몰드 같은 거 있고 과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또 보장지 돼 있고 너무 다 버리게 되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그냥 법으로 다 바꾸고 일단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아니면 쓰레기 많이 안 남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비닐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가. 네,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비닐만 따로 모으는 또 비닐을 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한국의 이 대형마트에 가면 종이봉투냐 뭐 비닐봉투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비닐의 경우에는 아예 요즘에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 가능한 봉투를 쓰기도 하는데요. 두 나라에서는 좀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러시아는 어떤가요? 일단은 러시아는 이란보다 워낙 더 크거든요. 땅이 크다는 네. 그리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억 4,600명 정도? 땅에 비해서. 네, 엄청 그러니까 비오는 땅이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단은 마트 가면은 비닐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다녀야 돼. 장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든가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 폐비닐로 얇은 걸로 많이 주더라고요, 마트에서. 그리고 공짜로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쓰레기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아직 뭐 그런 뭐 법이나 뭐 얘기나 그런 건 없어요, 주최기 같은 거. 근데 이제 TV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비닐을 많이 줄이라.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루 1년에 그 달력을 보면, 이란 달력을 보면 그 하루를 비닐 금지로 나와 있어요. 그 자연에 의해서. 이게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지난번에 이란에 갔을 때 이제 이란에 가서 누나는 이제 그 쓰레기를 다 탐고 있었어요. 그 통에. 근데 보니까 비닐, 음식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다 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음식 쓰레기 비닐도 같이 넣어요? 분리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사는데 요새 그냥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누나 뭐라 얘기냐면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럼 정부에서 비닐 주고 내가 담으면 되지. 뭘 내가 다 일이라 하고 정부 뭐 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그렇죠. 이런 재활용에 대한 인식 차가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두 분 이제 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또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가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분리수거 할 것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까지 한국 생활하면서 느끼셨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끝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나 씨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우리 집은 그렇게 백 같은 거 여러 개 있어요. 되게 귀여운 거 많이 팔거든요. 사실은 뭐 하나에는 뭐 이렇게 정이라고 써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쓰레기를 버릴 때부터 벌써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따로 버리고 플라스틱은 따로 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이제 분리수거 되는 날에는 그냥 가지고 나오면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줄이죠. 그 다음에 뭐 비닐 경우는 무조건 접어서 버려요. 되게 예쁘게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예쁘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고요. 플라스틱은 무조건 늘려서 버리고요. 이런 뭐 시간이랑 그 다음에 부피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용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분리수거를 시작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들 씨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이디어는 아마 제일 좋은 거는 적게 쓰는 거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애초에 분리하는 것보다 분리는 뭐 어차피 국민들이 다 해야 돼요. 왜냐면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땅이 더 좁아서 진짜 다른 나라보다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환경 오염은 한국 다른 나라보다 또 빨리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아까 이나 씨 하셨던 말씀은 진짜 처음에 만들 때 약간 좀 쓰레기 안 나온 거를 많이 생각하면 국민도 그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좋아요. 이게 잘 따라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좀 처음부터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만들 때부터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될 만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저희 뭐 비닐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친환경 기술들이 발전이 돼서 그걸 또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전 국민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뭐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데도 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